오늘 지금 레이 차량을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이고요. 지금 이 레이냐, 뭐 전기차냐, 뭐 다른 차냐, 뭐 좀 고민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레이만 함축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차는 더 뉴 레이 차량이고, 지금 저 옆에 있는 뭐 지금 여기도 레이가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 좀 보여요. 여기 지금 뭐 민트색하고, 뭐 빨간색하고, 저기 베이지색 저런 레이. 지금 요게 이제 원래 레이고, 요게 이제 신형 레이거든요. 뭐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앞 모양이 조금 달라 보여요. 예, 그런데 차 문제는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비용을 좀 저렴하게, 그 세컨카를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있어도 조금 상태가 괜찮은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요런 레이에서 연식을 뭐 한 이 차보다 한 3년, 4년, 5년 정도 양보하고, 주행거리도 이 차가 지금 17,000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차보다 뭐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10만 그 정도를 양보를 한다고 해도 가격 차이가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차들도 대부분 다 7, 800만 원씩 하는 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워낙 지금 저렴하게 나와서 가격 경쟁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차가 가성비가 좀 높은 차량입니다. 이 차 더뉴레이에서 만약에 저 정도 프레스티지 등급이나 뭐 더 높은 등급의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를 고르게 된다고 한다면 뭐 1200, 1300, 1400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이 차는 트렌디 등급이어서 웬만한 옵션 그냥 뭐 빼고 기본적인 옵션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랑 저 차량이랑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막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차이라고 300만 원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차가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옵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옵션이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서 저걸 만약에 옵션을 좀 고사양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한 1300,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의 절반 값인 7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그 정도에 되는 가격 경쟁력이 그때는 요 차량들이 괜찮고, 만약에 지금처럼 옵션 같은 거 다 상관없이 이제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이 차량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지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외관 상태 먼저 그냥 쭉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외관 상태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뭐 깨지거나 뭐 기스나거나 그런 곳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온 차량이고요. 거의 새 차에 가깝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차량이고, 굳이 흠을 좀 찾자면 이 부분에 약간의 기스,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된 거, 그렇게 돼 있고, 요 하단 부분에 약간의 기스, 여기 이 부분에 약간의 기스가 있는데, 요거는 원하시면은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요것도 깔끔하게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요것도 휠 복원이라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거의 새 차에 가까운 정도로 작업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는 방금 보셨다시피 상당히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 되었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 그러니까 노블레스나 프레스티지 등급과 이 차량의 차이가 뭐냐 라고 봤을 때는, 일단 뒷자리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시트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가면 뒷자리에 열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 아이들이 탔을 때도 겨울에 따뜻하게 시트를 데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지금 트렌디 등급이라서 아주 기본적인 옵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깡통차는 싫고 그래도 웬만큼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그런 옵션을 위주로 이제 넣어놓은, 최소한의 옵션화한 그 등급이 이 트렌디 등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깡통차에는 이제 완전 디럭스 등급에는 없었던 이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모컨, 핸들에 있는 리모컨이 볼륨 이 정도 블루투스 요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트렌디라는 등급이 요거랑 넣어서 새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외에는 디럭스 등급이랑 같아요. 어떤 등급들이 같냐면 지금 스타트 버튼이 들어가 있지 않고 키로 돌려서 시동을 키고 끄고 하는 뭐 그런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에 지금 요게 지금 수동 에어컨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오토 에어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만 설정해 놓으면 차가 알아서 스스로 에어컨 틀었다 히터 틀었다 하면서 조절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하 등급으로는 이렇게 다 수동으로 1단, 2단, 3단, 4단 조절하고 따뜻한 바람, 뜨거운 바람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또 가격이 그나마도 더 저렴한 거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안 하셔서 기본 라디오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빠져 있고 후방 카메라 빠져 있고, 그래서 좀 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도 빠져 있죠.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오면 이 하이패스 루미노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계기판도 이게 이제 기본 계기판,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올라가면 이게 전자식 계기판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양들이 좀 이제 다른데, 그래서 그냥 겉에서 레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연식 주행거리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차가 저 차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훨씬 좋습니다. 뭐 3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차는 지금 거의 새 차에 가깝고 저 차는 이제 거의 절반 이상 사용된 중고차에 가까운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차인데, 이제 이런 옵션들이 없어도 상관이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옵션만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요 차가 가장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옵션 그래도 요 정도는 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나게 되면 저런 차들 쪽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레이의 전기차는 말씀드린 대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전기차들이 뭐 소울도 있고요, 레이도 있고 있는데 그 차들이 주행거리가 매우 짧아서 그냥 테스트 모드 정도 되는 정도, 그러니까 뭐 100km 조금 넘게 정도밖에 못 달리는 그런 차들이고요.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순수 전기차 중에 그나마 좀 타고 다닐만 하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 게 그 찾아주셨던 아이오닉이에요. 아이오닉이 그게 주행거리가 그나마 200km 좀 넘어가서 그 지금 뽑아주신 건 더 뉴 아이오닉이고요. 그거 전에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전 거는 한 210km 정도 주행할 수 있었고, 지금 뽑아주신 더 뉴 아이오닉은 한 270km까지 한 5, 60km 정도 주행거리를 더 늘려서 나온 차량이에요.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차량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 중에 뭐 코나는 단종됐지만 코나, 니로 뭐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이 지금 주행거리가 이제 한 300km 후반대, 380km 정도, 그 정도 나오게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뭐 아이오닉 5나 뭐 EV6 이런 것들이 이제 400km 초반대까지 이제 올라가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행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초기에 나왔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기에 나왔던 전기차들은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안에 계시면은 천안에서 근교 정도 천안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냥 천안 내에서 출퇴근하는 정도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천안에서 대전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만 해도 좀 부담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휘발유 차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가다가 교용 없으면 뭐 주유하고 또 바로 가면 되는데,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km 정도 주행하고 또 한 1시간 정도 충전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시간을 잘 쪼개서 써야지 대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대전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충전을 한 2번은 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 내일 EV 정도 되면. 지금 뽑아주신 아이오닉으로 하면은 대전 정도는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정도 되죠.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은 완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충전이 다 끝까지 풀로 차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갔다 올 수 있고, 만약에 안 차져 있으면은 가서 이제
충전하고 이제 올 때는 또 쓰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대전 정도 거리, 서울 정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서울 대전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돼야 되고, 만약에 뭐 부산 고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은 가는 길에 무조건 휴게소는 최소 한 번 이상 들려서 충전하고 가고, 그리고 도착해서도 또 충전해야 되고, 또 출발하기 전에 충전 완충된 상태에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한 번 더 충전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또 충전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일단 기름값이 현저하게 안 들어간다는 게 장점이고요. 물론 차값이 2배긴 하지만,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 만약에 나중에 어머님께서 이제 타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경차, 지금 이런 경차하고 지금 옆에 있는 뭐 IRCT 같은 이런 준중형, 이 차와 이 차의 안전성은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경차들은 최대한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요. 최대한 얇게, 최대한 가볍게, 그렇게 해서 그냥 경차답게.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런 경차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기에 차 성능도 좀 딸리고, 속도나 출력도 좀 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차를 운행을 하시다 보면 옆에서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이나 버스가 휙 하고 지나가면은 차가 휘청하고 흔들립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되게 운전하기가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장거리를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도착했을 때의 주행에 의한 그런 그 스트레스 혹은 그 피로감, 그런 것들이 이 경차 운전했을 때하고 준중형 운전했을 때하고, 또 여기서 또 만약에 뭐 그랜저 운전했을 때하고 또 제네시스 운전했을 때하고, 요게 비싼 차일수록 그 피로도가 덜하고요. 싼 차일수록 비료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운전하고 간다고 했을 때 부산을 여기서 간다 그러면 이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솔직히 조금 부담되고, 뭐 이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냥 뭐 타고 갈 만은 하겠네 라고 하지만, 조금 이제 그래도 약간은 부담되고, 만약에 좀 이제 저 K5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래 뭐 타고 갈 만하지, 뭐 저 모하비 타고 간다고 편하게 타고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요,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운전 피로도에 대한 차이가 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차는 내가 부딪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 소재도 되게 가볍고 잘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짧기 때문에 나에게 운전석까지 충격이 바로 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좀 길면은 그나마 똑같은 거리의 충격이더라도 여기까지만 충격이 왔다 그러면 운전석에는 크게 부담이 없죠. 근데 요 정도 충격일 때 요 정도 거리, 딱 1m 정도의 거리가 여기서 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거의 운전석 바로 앞에까지 그렇게 오게 되죠. 이 길이 차이가 그 안전성에 좀 더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고, 이 철판의 두께도 좀 더 안 구부러지고 좀 더 잘 구부러지고, 이거에 따라서도 내가 운전석까지 여기서 시작된 충격이 운전석까지 얼마나 크게 전달되느냐가 거기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큰 차,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차를 타는 게 좀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차는 그냥 동네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시는 정도, 그렇게 세컨카로 쓰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장거리를 만약에 오늘도 지금 장거리 운행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장거리로 운행하실 일이 좀 많이 있으시면 경차보다는 준중형 혹은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차의 사용 용도, 사용 거리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천안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쓰신다고 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거리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다고 한다면 좀 다른 차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부 회의 결과로 그냥 레이가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차로 하시는 게 저 차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만약에 옵션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옵션들은 솔직히 좀 특별하게 필요는 없어요. 딱 여기서 딱 만약에 추가한다고 하면은 후방 카메라 정도만 추가하면은 괜찮거든요. 후방 카메라는 굳이 여기다 내비게이션 안 달고 여기다가 이제 후방 카메라를 나오게 해서
여기 화면이 평소에는 거울이었다가 후진 내면은 여기가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 룸밀러 후방 카메라로 하게 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후방 카메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은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 예, 뭐 한다면 하이패스 정도, 예, 그 정도만 하면은 뭐 사용하시는데 적응되고 나면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차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옵션에 대한 욕심 안 내고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걸 제가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또 어떻게 얘기를 듣고 또 피드백을 드리고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막 뭐 좀 맞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닌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뭐 이 내부 회의를 하셨을 때 네이다라고 하면은 요 차로 하시면 제가 계약하면 이 차 그대로 갖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다른 차로 좀 더 고민된다 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그 일정을 한번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잡아 주셔 가지고 수원 쪽으로 한번 올라오셔서 제가 수원에 오시면은 제가 그 아이오닉도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는 부천인데 수원에 차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으로 오셔가지고 수원에 오시면은 제가 아이오닉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뭐 다른 전기차들도 한번 또 보여드리고 뭐 다른 이차 저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차가 겉에서 봤을 때는 뭐 다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잘 모르는데 실제로 타보면 내가 이 차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차는 나한테 좀 별론데 이런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뭐 차 뭐 한두 번 운전해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 내가 이 차랑 저 차랑 뭐 크게 이 차들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타보면 이 차는 탔을 때 크다 뭐 이 차는 탔을 때 좀 왜 조잡해 보이지 뭐 이 차는 탔을 때 생각보다 넓은데 저 차는 탔을 때 생각보다 좀 약간 좀 수입차라고 해도 뭐 좀 그런데 뭐 이런 느낌 차이가 막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자리에서 차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차종 결정할 수 있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차종 결정하면서 그 차종 내에서 가장 괜찮은 차로 또 한 번 더 수배해가지고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한 자리에서 쭉 그 과정을 밟으면 그 차를 고르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 영상에 이 레이냐 아니냐 그것만 결정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다른 차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저랑 같이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좀 이게 뭐 대본 없이 그냥 막 나온 대로 말하는 거라서 막 주저리 했는데 뭐 아무튼 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